예, 지난 1월 15일 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열렸을 때 지금 이 재판부에서 빨리빨리 처리하겠다 하는 인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로 1월 31일 오후 5시 그것도 거의 퇴근 시간 무렵에 촉박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잡은 건데 근데 어저께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 김기춘 비서실장 대법원에 이제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부분인데 그거를 대법관들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도 내용을 보면은 그 소위 말해 캐비넷 청와대 캐비넷 문건 그거 갖고도 이게 좀 증거가 된다 했는데 어제 조인대 대법관이 캐비넷 문건 이거 소위 말해서 불법 수집 증거다. 그래서 무죄 취지다하고 의견을 발표하셨고 또 박상옥 대법관께서는 아니 대한민국 문체부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받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거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 되니까 대법원도 결론을 못 내리고 어저께 결국 다시 재판해라. 블랙리스트 사건 그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재판에서 이 재판부가 만약에 어제 김기춘 실장의 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오늘 그냥 결심하겠다. 그리고 소위 2월 14일 날이 최소한 피고인 선고입니다. 최소한 피고인 선고 때 대통령도 선고하겠다. 그러면은 뭐 3일 복권 해가지고 3일 해가지고 뭐 3월 1일 날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결국 재판부도 결국은 오늘 결심 못한다. 못하고 결국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가지고 검찰도 의견서를 한번 내봐라. 그리고 변호인도 내봐라.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참여했던 그 강백신 검사가 그래서 검찰도 검토 후에 어제 나왔던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그러는데 우리 의견서를 내겠습니다요.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왔는데 이 판결문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 이거는 유죄다, 이거는 무죄다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유죄고 어느 부분이 무죄가 됐는지를 봐야 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참 어떻게 판단할까 저도 걱정스럽게 봤는데 이 재판부가 그래도 아이고 3월 달로 가겠다 다시. 그리고 오늘 그 판사 인사에서도 이 재판부는 인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재판부 자체 그러니까 주심 판사나 배석 판사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그대로 있고 배석 판사 그 바뀔 정도 만약 인사가 된다면은 그 정도인데 일단은 뭐 재판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 사건은 사실 증거가 없어요. 증거만 있으면 유죄 무죄가 나올 건데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주장들만 있어요. 안종범이 주장, 차은택이 주장, 고영태 주장밖에 없어요. 그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주장들 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보니까 사실관계를 보니까 아니다 이거 주장은 무죄라면 제일 좋아요. 지금 이걸 질질 끌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법원에서 계속 이제 파기환송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심리하라고 놓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대통령 이거 다시 하라는 것도 유죄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유죄가 아니고 무죄 취지로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블랙리스트 범죄 일람표 블랙 중에 행위별로 골라가지고 하라. 범죄 일람표인데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유죄고 어떤 거는 무죄고 이거 전부 다 다시 머리 아프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미르나 말에 대해서 사실관계 우기자님이 이렇게 밝혀낸 것도 좀 그러니까 미라하고 말하고 이 사실관계부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쓸데없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아이고 이거 아주 지엽적인 갖고 지금 요게 유죄다 요게 무죄다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단 오늘 재판 분위기를 그래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점 참 궁금하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3월 25일 날로 미뤘죠.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이제 소위 결심을 하겠다는 건데 그때 봐가 공판 절차 갱신하고 예. 자료 나오는 그러니까 거 보고 그때 속행입니다. 예. 그때 속행이 되니까 오늘 여기서 들어갈 때도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재판이 없다고 하든지 하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늘 재판은 증거 조사도 이루어졌고 재판은 된 오늘 재판은 결심이에요. 결심으로 이미 다 됐는데
어저께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기니까 재판부가 결국은 속행하겠다. 다음 3월 25일 날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하겠다. 오늘 재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자기네들도 대법원 이 파기환송 결정문을 보고 검찰 의견을 내겠다고 했고, 지금 국선 변호사들도 알아들었고, 예. 미르 제다리라 승마 쪽이 아니고 지금 완전 블랙리스트. 이 사소한 거 여기 가가 요 조그만 거 갖고 여 매달리라 이거예요 지금. 붙들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법은, 그래서 아니 지금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유죄가 돼 있기 때문에, 증거도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은 늦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형집행 정지를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죠. 이거 대통령 사건 제가 이거 거의 기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기록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확인 못했던 거, 그만 탁탁탁 확인하면 대통령 사건 다 드러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거까지도 제가 책에 기록이 다 쓸 거예요. 요 사람을 차은택이를 불러가 이런 부분을 묻고, 예를 들어가 안종범이를 불러가 이런 부분 물어라. 이런 게 수사 기록에 없다. 이런 게 판결문에 다 누락돼 있다. 그것만 물으면은 재판부,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하면서 재판부가 안종범, 차은택, 김종, 예를 들어 고영태, 그럼 이런 놈들을 다시 정인으로 소환해 가지고 여기서 재판부가 직접 심리를 하면 됩니다. 대통령 사건 아주 간단해요. 딱딱 그때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오늘 결심되고 2월 한 14일쯤 최소한 피고랑 같이 막 그냥 선고를 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뭐 3월 1일 날 뭐 지금 대통령이 폼함 잡고 말이야 3일이나 폼함 잡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대한민국이 개판이에요. 사법 절차. 그러니까 어떻게 한가 가만히 봤는데, 역시 그래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새로운 상황이 생겼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괜찮아요. 아직은.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아주 힘드시니까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형집행 정지만 해주면, 그렇죠. 그래 놓고 천천히 보자. 이거 천천히 밝히자. 3월 25일 날로 미뤘잖아요. 예. 그때 재판부가 바뀌는 건 그러니까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요번에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아닙니다. 요거 그대로 있고, 주심 판사하고 배석 판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그 인사를 안 났으니까. 그래 재판부는 안 바뀝니다. 이 재판부에서 합니다. 13일자로 아마 벤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이 좀 자기도 인권 변호사인데, 아니 대통령 풀어드리면 돼. 그러니까 소위 형집행 정지로 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하면 되지. 왜 이래 잔인하게 하는지, 저는 그걸 도저히 과연 저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 맞는지 저는 막 의심스럽습니다. 3월 25일 날로 미뤘는데, 그건 속행. 4월 달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 뭐 영향을 미치려고. 3월 25일 날 해도 그때 속행이고 그때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때 아니고 그때 보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모르겠고요. 4월 총선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대통령 사건은 증거 없다 이거. 그리고 증거 조사 이거는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몇 사람만 딱 불러가 딱 1시간만 쉬면 다 하면 돼요. 딱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 그렇죠. 자기들이 하면 그 피를 묻히니까 고등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 취지다. 유죄가 아니라 유죄 확정이 아니다. 그래서 하급시민 고등법원 파기환송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대법원은 제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한테 잘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인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구속 상태시기 때문에 형집행 정지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이제 형집행 정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집행, 그러니까 1월 6일 날 제출됐습니다. 중대한 사유예요. 그게 근데 자꾸 대통령 아프신 건 아프신 건데 나약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 사이가 안 좋은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거 형집행 정지 결재 권한자입니다.
윤석열한테 보고 안 하고 지가 대통령 형집행 정지 하락하면 대통령 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혹시 싸움하면 또 모르는데 어쨌거나 1월 6일 날 제가 정식으로 검찰에다 제출해 놨습니다. 형집행 정지를 이런 사유로 해달라 하고 제가 법률적 근거를 다 써놨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내로 아마 저한테 답변이 올 거예요. 안 오면 제가 바로 이제 뭐 행정소송이 되든 어떤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야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빨리 놓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일단은 몸이 좀 놓으셔야 돼요. 예. 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불구속 상태 사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늘 뭐 몸이 아프다 또다시 오늘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도 이게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어떻게 할까? 이 재판부에서 과연 2월 14일 날 최소라고 같이 나를 선고를 할까 말까? 그때 되면 대통령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3월달로 가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계시고 이제는 국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